자, 문법 해볼게. 자, 좀만 집중하세요. 그 150쪽이랑 151쪽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자. 일단 첫 번째는 어종에 따른 어휘책이라고 나와 있죠. 자, 어종에 따른 영어 별표 쳐보세요. 말의 종류야. 자, 첫 번째는 고유어가 보이고요. 두 번째는 한자어, 세 번째는 외래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는 고유어부터 볼까요? 자, 본래부터 우리말이죠. 우리말에 있었던 말이나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말로서 눈, 하늘, 마음 이런 게 있는데 요거 별표치면 돼.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를 표현하는 데 적합하대요. 그래서 우리 고유어예요. 자, 그리고 의성어나 의태어. 자, 그렇잖아. 의성어나 의태어. 자, 우리 의성어, 의태어 합쳐서 뭐라 그러니? 영서야? 음성 상징어라 하거든. 알아야 돼. 요거의 종류 두 개가 의성어, 의태어야. 그러면 의성어는 뭐예요? 소리를 나타내는 거야. 딸랑딸랑이란 거. 그러면 의태어는 뭘까? 모양이야. 뚝뚝 하면 뭐가 떠올라? 뚝뚝. 시에서 뚝뚝이란 표현이 써 있는 거야. 그럼 뭐가 떠올라? 아무것도 안 떠올라? 네가 슬퍼. 그럼 뭐가 뚝뚝? 눈물이 뚝뚝.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의성어나 의태어, 그다음에 색채어 표현 등이 발달했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게 다른 어와 다른 우리 고유어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한자 볼까요? 한자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말로서 자, 강, 산, 심정 이런 것들인데 자, 요거 별표. 고유어에 비해 이렇게 비교하는 게 여러분들 중요하거든요. 고유어에 비해 뜻이 구체적인 경우가 많아 고유어를 뭐하는 역할을 한다?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자, 별표 쳐보세요. 고유어를 보완한다. 자, 그 다음 추상적 개념이라든지 전문 분야의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가 많다는 겁니다. 추상적 개념이라든지 전문 분야의 개념. 자, 이런 게 자, 주로 한자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고유어랑 한자어랑 같이 묶어서 봐야겠죠. 자, 외래어. 자,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로서 버스, 라디오, 카페 이런 거예요. 카페. 너 빵이 고유할 것 같아? 외래어일 것 같아? 외래어야. 고구마도 외래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외국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문물과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자, 우리말의 어휘를 풍부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요거 밑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우리말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고유어의 다시 외래어의 장단점이다. 여기까지가 어종에 따른 어휘의 체계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이제 보면 잘 보세요. 사용 양상에 따른 어휘의 분류입니다. 사용 양상. 자, 주시고 첫 번째 표준어 나왔죠. 표준어는 한 언어가 지역적 원인 또는 사회적 원인에 따라 달라진 말을 방언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 줄 치자. 여러 방언 가운데 공통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하나가 표준어로 볼 수 있다. 자, 일종의 무슨 말이죠? 표준어는 경상도 말이에요, 전라도 말이에요, 서울 말이에요. 서울 말이죠, 서울 말. 그지? 자, 그리고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 요 묶어주시고 요거 비교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표준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을 비교해줘야 돼. 자, 지역 방언은 말 그대로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로 우리말의 지역 방언은 크게 동북 방언, 서북 방언, 중부 방언, 동남 방언, 서남 방언,
가장 어려운 제주 방언은 아니다. 제주말 들어봤어요? 완전히 외계어 같죠. 그래서 자, 뭐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자, 이렇게 용어가 어때? 다르게 불러지죠? 자, 그래서 같은 지역 방언을 쓰는 사람들은 서로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끼지만 반대로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사회 방언입니다. 성별이나 세대, 성별, 세대, 그리고 사회 집단. 자, 이런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을 사회 방언이라고 부른대요. 자, 그럼 내려가 볼까? 자, 봅시다. 자, 요거 두 개 묶어주시고 비교를 붙이세요. 자, 일단 전문어부터 볼까?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말로 전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쓴 말이래요. 첫 번째, 수요 공급. 밑줄 치지 마. 이거 보통 어디서 많이 쓸까? 수요 공급. 경제지, 경제. 그치? 경제 분야에서 많이 쓰겠지. 그 다음에 원자, 중성자. 보통 무슨 분야겠냐? 과학이지 뭐. 그죠? 오케이. 좌창, 뭐 여드름 이런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을 전문어라고 부르고요. 자, 요거 별표다. 전문어는 고유어보다는 한자어나 외래어인 경우가 되게 많대요. 특히 의료 쪽. 의학 용어는 보통 다 뭐야? 그치, 외래어가 많지. 한의학과로 따지면 뭐 한자가 많을 거고, 그죠? 양학이 서양 의술이거든. 거기는 아무래도 어때? 영어가 많겠지. 그래서 자, 한자어나 외래인 경우가 많은 게 전문어입니다. 그리고 요거 별표. 은어랑 유사한 기능을 발휘하기도 한대요. 은어랑 유사한 기능이 뭘 것 같아? 자기들끼리 뭐야? 자기들끼리는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자, 너랑 나는 의사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쓰는 말로서 전문어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끼리만 알 수 있는 의미이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개를 100% 완벽하게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은어랑 유사한 기능을 발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복잡하게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압축해서 정확하고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별표.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대요. 누구들은요? 일반인들이야.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은어를 가봅시다. 자, 어떤 집단 내에서 요거 밑줄 내부의 비밀을 유지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만들어 쓰는 말이야. 노래기 태양, 심산삼, 넉대곰, 신만이들의 은어래. 신만이가 뭐예요? 삶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지, 맞지? 자, 그리고 암호의 성격이 있으며 저 아마 이제 영서도 모르겠으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20대 되면 어디 가죠? 군대 가거든. 그래서 군대에서 주로 쓰는 암호가 있어요. 이 암호는 매일매일 달라져. 뭐 개구리, 두꺼비, 알겠죠? 고양이, 뭐 별거 다 있어요. 알겠지? 하여튼 암호를 맨날 군대에서 매일매일 달라지고 이거를 뭐 해야 돼? 숙지해야 되거든. 보통 숙지해야 되는 사람들 대표적인 거는 간부들, 알겠지? 군 간부들. 그리고 숙직.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어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숙직하거든. 뭐라 그러면 새벽 근무, 야간 근무 같은 거야. 그리고 보초 쓰는 사람들. 진짜 나는 정말 끔찍하다. 그 20대 때 보초 썼던 거. 제일 졸릴 시간이 뭔 줄 알아? 보통 이게 군대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2시간씩 쓰거든. 2시간씩. 뭐 1시에서 3시. 예를 들어 3시에서 5시. 이렇게 해서 2명이서 보초를 보통 서. 근데 보통 이 4시 타임이 진짜 새벽 4시 타임이 진짜 죽음이에요. 죽음. 왜냐면 4시에서 6시인가 할 거야 아마. 5시인가? 한 6시까지 하고 바로 이제 하루 일과 시작이야.
그러니까 저기 타임 걸린 애들은 진짜 하루 종일 피곤한 거야. 거기다가 만약에 병장도 아니고 2등 병정도는 진짜 더 피곤해요. 근데 피곤한 척도 못 하잖아요. 그치? 어쨌든 막 그랬는데 왜냐면 또 이제 자다가 딱 깨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제일 꿀타임이 내 기억으로는 12시에서 2시였나? 이게 꿀타임이야. 그래서 그냥 자고 이제 6시까지인가 좀 잤던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거 암호를 암구어라 그래. 암구어. 그러면 봐봐. 두 명이서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어. 초소에서. 알겠지? 그러면 딱 시간 타임 끝나면 와가지고 뭐 하겠니? 교체하겠지. 맞아?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뭐 되라 그럴까? 암구어 되라 그래. 그죠? 고양이! 그러면 이렇게 와요. 근데 암구어를 까먹으면 어떻게 될까? 웬만하면 영창이야. 영창이 뭔지 알아? 영창 기간만큼 제대가 느려져. 알겠지? 근데 진짜 끔찍한 거는 만약 암구어를 모르잖아. 많이 봐봐. 이런 일은 거의 없는데 만약에 교대 근무를 왔는데 얘네들도 총을 들고 있고 얘들도 총을 들고 있거든. 이 총이 다 실탄 장착돼 있어. 근데 얘가 만약에 암구어를 까먹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만약에 총 쏴서 죽였다고 쳐봐.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없어. 그래도 저 두 사람 얘네 둘 처벌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사회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 군법 자체로는 처벌을 안 받는 거야. 알겠니? 그런 게 이제 뭐야? 은어 같은 거야. 은어. 알겠지? 그래서 막 이등병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얼마나 겁주는데 들어가면. 왜냐면 그렇게 뭔가 경각심을 줘야 실수를 안 했다는 거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 군대에서? 지금은 뭐 요새 그런 일은 뭐 많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북한에서 보낸 뭐가 많았을 것 같아? 진짜 많았대요. 정말 많았고 1980년대 때 그 기록을 보면 특히 일본이나 우리나라 특히 일본이 심했는데 일본 쪽에서 소리 소문 없이 납치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다. 이건 실제 다 밝혀졌어요. 역사적으로. 누가 납치한 줄 알아? 북한 애들이야. 그럼 북한 애들이 일본 애들 납치해가 어렸을 때만 이렇게 막 납치해가서 걔를 뭐로 키우는 거야? 간첩으로 키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옛날에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이 갖춰오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은어도 자 붓대처럼 암호의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갔죠? 그리고 외부로 알려지면 자 이거 밑주성 암호니까 외부로 알려지면 은어의 기능을 잃게 된다는 거야. 당연하죠. 자 그리고 이 은어는 집단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을 높여주고 동료 의식을 심어줍니다. 자기들끼리만 쓰는 거니까요. 맞지? 자 근데 이거 별표 지나친 사용은 그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를 준대? 소외감과 고립감을 준다. 알겠지? 그리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자, 장애를 일으킨다. 그럼 가볼래? 전문어의 문제점과 의인어의 문제점 요 두 개 점이 어때? 거의 비슷하지. 그러니까 전문어는 은어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중요한 거 일단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또 내려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어디 있는 자 이어서 볼게. 요거는 진짜 뭐 외울 필요도 없다. 뭐라고 써있니? 성별에 따른 차이. 말하는 사람의 성별에 따라 어휘가 달라진다. 남자는 형, 여자는 오빠. 이런 거 그치? 넘어가 그냥. 자 세대에 따른 차이. 요건 중요합니다. 별표. 젊은 세대는 줄임말이나 유행어를 많이 사용한대요. 여기 줄. 아니 요거 문제도 쌤이 어쨌든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 이태백이란 말이 줄임말이더라. 이게 원래 저기 시하고 관련된 거거든. 시. 이게 뭐의 줄임말인 줄 알아? 영서도 젊은 애가 아니네. 유행어를 쓴다는데. 응? 나 솔직히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찾아보고 알았어. 찾아보고. 이태백 20대 알겠지? 태반이
백수 이거래. 그래서 난 좀 어이가 없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유행어 중에 하나래요.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지? 아마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예요. 자, 다시 가자.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유행어 이거 별로 칩시다. 자, 공부해야 돼요. 짧은 시간에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래. 최애 뭔지 알죠?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그리고 가지라는 뭐야? 가자 이거 말하는 거지. 자, 대부분 일정 기간 쓰이다가 사라지지만 일부는 보통의 단어로 자리 잡아 오래 쓰이기도 한대요. 유행이라는 것 자체가 평생까지는 않잖아요. 근데 가끔은 그죠 오래 가기도 한다는 거죠. 또, 자, 요거 별표. 시대와 사회를 반영해서 해학성과 풍자성을 가진대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뭐를 유발시킨다는 거야? 웃음이지, 웃음. 근데 웃음 안에 연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웃음 안에 뭐도 있어서 비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니? 됐지? 자, 다시 해학성과 풍자성을 가진다는 거는 웃음을 통해 해학이면 뭐를 가지고 연민, 풍자면 뭐를 가진다? 비판. 됐니? 막 그 정치인들 이렇게 풍자하고 비판하는 거 있잖아. 응? 야, 이거 딱 순간 기억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몽령이라 했거든. 계몽령이 뭔지 알아? 계몽령? 계몽이라는 거는 일깨워준다, 가르치다, 각성시키다 뭐 그런 의미야. 그래서 뭐 발표했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발표했잖아. 맞아? 이거를 약간 비하하는 또는 이거를 좀 어때? 조롱하는 게 이거기도 해. 또는 이거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거든. 이런 것들이 사실 유행어 같은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그래도 한 1, 2년, 2, 3년 지나면 저 표현 거의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겠지. 맞지? 그런 것들이지. 그리고 막 기자들 있잖아. 기자들. 그죠? 기자들 비하하는 용어도 있잖아. 알아? 기러기 막 이런 거.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바로 유행어인데 유행어 안에는 풍자와 해학이 담겨 있기도 하다는 거야. 알겠니? 자, 이어서 갑시다. 또 독특하고 신선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거 별표 쳐야죠. 지나치게 또 유행어만 쓰면 사람이 개성이 없고 가벼운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됐니? 두 번째, 관용어 가겠습니다. 별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관습적인 말이에요. 잘 들어.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관습적인 말이래요. 예를 들어보자. 첫 번째, 발이 넓다. 봐봐. 발 플러스 넓다래. 일단 발은 뭐야? 우리 신체의 발이지. 넓다는? 넓다는 상태죠.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응? 그치. 인맥이 넓다. 맞니? 그러면 이 말 가지고는 어때? 요거를 뭐야? 그러니까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 가지고는 요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잖아. 맞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용 표현이라고 해. 됐지? 그러면 손이 크다는 뭐겠어? 손이 크다? 그치? 뭔가를 뭐 음식 같은 걸 만들 때 어때? 많이 만드는 거지. 또는 씀씀이가 크다. 미역국을 먹다는 이거는 우리나라 민족의 특징이기도 해. 다른 나라까지 있는 건 아니야. 응? 요새 안 먹나? 영서 언제 태어났어? 몇 월 며칠 날 태어났어? 2월 19일? 와, 2월 20일인데 나는. 나 하루 차이네. 뭐 먹지? 생일날에? 미역국 먹잖아. 그거야. 알겠지? 미역국 먹다. 생일. 다른 나라는 있어 없어? 없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관용은 그 나라의 문화나 관습을 반영하기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자, 이렇게 뭔가 속담처럼 자, 이렇게 관습적인 말들을 우리가 관용어라고 불러요. 자, 유래담이 뭐예요? 유래담. 이 말이 나오게 된 뭐야? 배경 이야기.
알겠지? 이런 걸 갖고 있기도 하고. 자, 그다음 관용어로 굳어져 버린 단어 사이에는 다른 단어를 첨가하기 어렵다는 거야. 여기다가 뭘 넣을 거예요? 발이 넓다. 뭘 넣을 거야? 완전 굳어져 버린 말인 거야. 여기다 뭔가 첨가할 수 없다고. 알겠지? 자, 그다음 일반적 표현에 비해 표현 효과가 강해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미역국을 먹다 생일이잖아, 맞지? 그러면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돼 버리면 어때요? 오래오래 가겠죠. 또 인상 깊고. 자, 그 나라의 고유, 자 이거 별표 차례.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관습을 반영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해하기 어렵겠니 쉽겠니? 어려울 수 있겠죠. 맞지? 아니, 미역국을 먹는데 뭔 그게 생일이야?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관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게 관용어예요. 자, 그럼 내려가면 자, 이거는 뭐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자, 봐봐. 이런 거야 그냥. 변소를 가다. 영재가 변소를 가다. 약간 이 변소라는 단어가 어떤 느낌을 줘? 더럽죠. 소변, 대변. 맞지? 그러면 요거를 좀 순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어? 그건 뭐야? 화장실을 가다. 알겠니? 됐지? 자, 그럼 금기어라는 거는 잘 봐. 불쾌하고 두려운 것 이런 걸 연상하게 하여 입 밖에 내기를 꺼리는 말이고, 자, 이 금기어 대신에 불쾌감이 덜하도록 대체한 말을 뭐라고 한다? 완고거. 알겠지? 부드럽게 했다는 거야. 자, 변소 금기어 화장실 완고거. 자, 그러면 금기어를 완고거로 대체해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기분을 해치지 않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예를 들어 쌤,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했어. 그러더니 아, 똥 싸러 가냐? 그럼 얼마나 불쾌하냐?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금기어 같은 것들을 쓰면 주로 의사소통도 어때? 별로 안 좋고 아무래도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황과 장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금기어를 쉽게 사용하면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고 당연히 예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대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요 밑에 이게 진짜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히 수능에서도 요거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별표 3개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자, 의미관계에 따른 어휘의 분류입니다. 첫 번째, 유, 의, 어. 자, 별표. 말소리는 다르지만 뜻이 비슷한 단어입니다. 어머니, 엄마, 모친 다 의미는 어때? 다 비슷해. 아버지, 아빠, 부친. 알겠지? 그러면 반이요. 서로 뭐하는 뜻? 반대되는 뜻이에요. 남자, 여자, 넓다, 좁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상황이어는 범위야, 범위.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관계를 갖는 건데 예술이라고 하는 큰 어때? 범주가 있잖아.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영화라는 뭐야? 장르가 있는 거고 그 영화면서도 무슨 영화? 공포 영화.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니? 스포츠, 운동. 여기 뭐야? 구기 종목. 그래서 뭐야? 그래, 축구.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이런 식으로 상하이어가 있는데 잘 내진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다이어와 동음 이의어. 자, 요거 별표. 이게 고1 들어가면 동은 이의어 요거 많이 나와요. 자, 다의어 말 그대로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진대요. 둘 이상 밑줄. 예를 들어 손이라는 거는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 또는 손가락 그리고 일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손이 딸린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손이 아니잖아. 뭐야? 일손이 부족하다. 알겠지? 그런 것처럼 자, 손이라는 게 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 다이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동음 이의어. 형태와 소리는 같지만 끊어주시고 의미상으로는 연관성이 없는 단어래. 자, 밑에 보세요. 배, 요 배.
파는 교통수단일 수도 있고 또 신체 일부일 수도 있고 똥배. 자, 열매일 수도 있죠. 우리 과일. 알겠니?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동음, 이의어. 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써놓자. 그래서 이렇게 묶어봐요. 다의어와 동음, 의의어를 통해 자 이걸 통해서 자 무슨 표현을 한다? 주로 무슨 표현? 중의적 표현이 나타난다. 알겠지? 자, 뭐 문학이든 특히 문학이죠. 솔직히 특히 문학이에요. 다이어와 동음 이의어를 통해서 중의적 표현을 드러낸다.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씩 다 봤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개념 확인 문제 있죠?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해봅시다. 150쪽에 개념 확인 문제 봐보세요. 자, 우리말은 단어의 기원에 따라 전문어와 은어로 나눌 수 있다. 단어의 기원에 따랄까? 아니지. 그럼 뭐에 따라 나누는 거야? 직업 혹은 집단. 단어의 기원 지우시고 또는 뭐 사용 양상도 돼요. 어쨌든 직업 혹은 집단. 자, 1번 땡. 자, 고유어는 옛날부터 사용해온 순수한 우리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맞지? 한자어는 개념어와 전문어가 많아서 고유어를 보완하게 된다. 맞죠? 자, 고유어에 해당하는 것 식당, 언어, 연극, 나이, 학교 뭐가 고유어일까? 야, 이렇게 나오니까 더 어렵지? 식 한자야 한자. 4번 나이예요. 나이는 고유어예요. 알겠지? 대체로 나머지는 다 뭘 것 같니? 한자어예요. 자, 5번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을 뭐라고 한다? 외래어. 외래어. 아니 그러면 4번 어떻게 이걸 확인해요? 많이 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돼요. 그리고 만약 이런 거지. 자, 봐봐, 살생이 봐. 저게 수능에 나올 경우가 거의 있을까? 그냥 고유어를 고르시오. 아이고 이런 건 없어요. 맞지? 근데 뭐에 나오면? 내시에 나오면 학교 선생님이 범위를 좀 정해주실 거야.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번 갑시다.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을 외래어라고 했죠? 이제 6번 갑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어휘의 유형을 쓰시오. 글자 하나하나가 각각의 의미를 갖고 있고 추상적인 개념어가 많아서 정확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래요. 뭘까? 한자어예요. 한자어. 쓰세요, 한자어. 자, 7번. 자, 이것은 그 지역만의 정감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는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낀대. 그냥 방언이라고 쓰지 말고 정확히 무슨 방언? 지역 방언이야. 지역 방언. 자,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기 위해 전 국민이 공통으로 쓸 수 있게 공식적으로 정한 말은 뭐죠? 표준어. 서울말 표준어입니다. 자, 9번. 사회방언은 직업과 성별, 세대 등의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말이다. 맞죠? 전문어는 집단 내부의 비밀. 자, 잠깐 볼래? 은어에서 이 은자가 뭘까? 금은 이건 아닐 거 아니야. 뭘까? 은폐. 숨기는 거. 알겠지? 다시 비밀이야. 비밀. 그럼 뭐겠어? 전문어겠어? 은어겠어? 은어로 바꿔야지. X. 11번. 숨기는 암호의 성격이 있고 지나치게 사용할 경우 소외감을 줄 수 있다. 뭐예요? 은어. 알겠니? 자, 11번도 은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말로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기도 하는 말. 유행어. 13번. 다음 중 사회방언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한번 해볼래요? 사회방언. 사회방언은 전문어, 은어, 유행어, 관용어, 금기어, 완곡어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같아요? 사투리죠? 사투리는 지역방언입니다. 14번. 다음 밑줄 치은 말이 관용어가 아닌 것은 자, 그는 이제 머리가 굳었다. 머리랑 굳었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돌대가리라는 거예요. 오케이? 잘 머리가 안 돌아간다. 야, 이런 거지. 나이를 먹으면 좀 어때? 공부할 때 잘 외워질까? 잘 안 외워져. 그때 많이 쓰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건 관용어야. 2번. 그녀는 쌍꺼풀이 없어도 눈이 크다. 이건 그냥 눈이 큰 거예요. 그렇죠? 2번이 정답이지. 그 물건에 손을 대다니 간이 부었군. 간이 부었다는 게 뭐죠? 그죠? 배짱이. 그죠? 배짱이 있다. 이제 그는 손을 씻고 새 사람이 되기로 했다. 손을 씻었다는 거야. 이제 그지 범죄 같은 거를 부정적인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목이 빠지게 기다린 줄 알아? 진짜 목이 빠져요.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겠죠? 맞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됐죠? 다음 문장에서 금기어를 대신하는 말을 찾아 기본형을 쓰시오. 자, 봐봐. 지금 금기어를 대신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 문장에서 뭘 찾아야 돼? 완고거를 찾아야 돼. 뭘까요? 거기서 완고거 뭘 것 같니? 그치. 잠들다지. 잠들다. 그치? 기본형을 쓰는 거니까 잠들다. 그러면 요거 쓴 김에 그러면 요거 금기어 뭘 것 같아? 죽다야 죽다. 알겠지? 써놓으세요. 금기어는 죽다야 죽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니까 아무래도 죽다라고 하는 금기어를 쓰는 것보다는 그걸 완곡한 무슨다? 잠들다를 쓰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5번에 잠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넘겨보시고 자 넘겨보시면 연습 문제 보이죠? 그죠? 자 연습 문제에 자 일단은 기다려봐. 오케이.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해볼래? 1번부터 5번까지. 다 했어요? 자 해보자. 자 1번 보세요. 152쪽 1번. 다음 중 고유어를 찾아 쓰시오. 아이스크림. 저거야. 외래어. 냉면. 뭘 것 같아? 한자어야. 그치? 떡. 그죠? 외래어. 두유. 아 미안합니다. 잘못해서 찾아. 떡 고유어야. 고유어. 쏘리. 3번. 떡 고유어예요. 그냥 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지? 야 이걸 우리나라에 있는 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솔직히 말해서. 두유 한자어예요. 그 다음에 초콜릿 외래어. 김 고유어예요. 김 고유어예요. 쓰세요. 7번 나물 고유어예요. 8번 빵 이게 포르투갈어래. 외래어래. 오렌지, 커피 둘 다 외래어. 알겠지? 막 떡, 김 이런 건 헷갈리잖아. 맞지? 다시 정답은 367이야. 367. 자 2번. 자 포도. 야 고유어 찾는 거 아니야. 아 고유어도 있구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구나. 이거 한자어래. 포도는 한자어. 바나나 외래어. 비빔밥 고유어래요. 책은 책인데 책 한자어야. 연세 한자어. 비올라는 외래어. 지우개 한자어가 아니고 고유어. 지우개 고유어. 쇼 외래어. 야구 한자어.
콩국수. 콩국수. 고유어래요. 햄버거. 왜래요? 펜도 왜래요? 알겠지? 맞추기 쉽지가 않다, 솔직히. 한두 개 정도는 맞추기 쉽지가 않아, 이게. 3번, 요건 중요하지. 요건 중요해. 우리말에는 한자어보다 고유어가 많다. 맞아, 틀려? 한자어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 너 기원전이 뭐야? BC, Before Christ거든? 그치? BC 0 AD야. 우리나라에 한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BC 400년 전이야. 그러면 그때가 철기 시대 때야. 철기 시대 때. 그러니까 그거 이후에 삼국 시대로 들어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한글이 만들어진 건 언제야? 조선 시대부터잖아. 맞니? 150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1번 땡. 자, 외래어는 우리말처럼 쓰인다는 점에서 외국어와 차이가 있다. 당연히 맞죠. 우리말은 그 기원과 유래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눌 수 있다. 맞지? 외래어는 우리말의 정체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한자어는 세분화된 표현에 적합하며 순우리말의 의미에 대응되는 한자어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이것도 맞대요. 자, 4번. 자, 선생님께서 다이에게 상을 주다. 이거를 바꿀 수 있는 한자어가 뭐냐는 거야. 그치? 수여하다. 상장을 수여하다. 자, 엉덩이에 주사를 주다. 투여하다. 그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다. 선사하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고 5번 마지막. 잔치. 지금 외래어 찾는 거야. 잔치. 아니야. 망토. 맞아요. 망토가 프랑스어래요. 그냥 영수야 이거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지 마. 알겠지? 이거는 다 못 외워 어차피. 그냥 해 나가는 거고 어차피 말했잖아. 수능에는 이게 나올 수 없다고. 수능에 나올 만한 거는 그나마 3번 정도? 그리고 4번 정도야. 알겠어? 이렇게 고유어냐 한자어냐 물어보는 문제는 수능에 거의 없어요. 다만 내신에 나올 수 있고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범위를 정해준다 그랬어요. 오케이? 다시 망토는 안 돼. 그러니까 망토는 프랑스어 외래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볼펜 아니에요. 볼펜도 외래어예요. 미안합니다. 볼펜은 외래어. 무용수 아니에요. 신학으로 외래어 같죠? 아니에요. 콩트 이건 알겠다. 맞지? 콩트 그죠? 외래어 프랑스어래요. 7번에 셔츠 당연히 맞지? 외래어. 친구 아니야. 이건 한자어지. 지퍼 이렇게 올리는 거 외래어야. 그 다음에 슈퍼마켓도 당연히 외래어지. 맞지?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5번에 2, 3, 6, 7, 9, 10 됐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우리 숙제는 6, 7, 8, 9, 10, 11, 12 풀어오시고 넘겨보시고 자, 어차피 여기가 중요합니다. 실전 문제 154부터 155쪽까지 풀어보세요. 일단 여기 문법 숙제입니다. 꼭 해오셔야 돼. 네. 그리고 넘겨보시면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표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갈 건데 여기 어려울 거야. 알겠지? 여기는 고등에서도 이제 내신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나중에 언어와 매체 물론 이제 너희들은 바뀌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고등 문법에서 아주 중요하고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파트입니다. 어쨌든 한 번은 우리가 선행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 좀 들어갈 겁니다. 잠깐 좀 끊었다가 우리 비문학 들어가도록 합시다.